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둘 다 아니시라고요? 그래도 단지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고 계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 부모님 몰래 회사를 관두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잠시 일탈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오늘 북스타에선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과감하게 좋아하는 일을 택한 어느 화가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화가죠. 고갱의 삶을 모티브로 한 이 소설의 줄거리부터 잠시 살펴보죠.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중년의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꿈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짧은 편지만을 남겨둔 채 호련히 프랑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예술적 삶은 가난과 병으로 고생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병마와 싸우던 자신을 도왔던 가정인 스트로보의 부부관계마저 파괴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예술활동에 몰두하다가 그가 꿈에 그리던 장소인 타이티에서 나병으로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처음 이 소설을 접했을 땐 지켜야 할 가족을 두고 무책임하게 자신의 이상만 쫓는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도덕과 윤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제가 주인공처럼 마흔이 다 되어 잘하던 일을 하기 위해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처음으로 다시 손에 잡았던 이 소설은 제게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의 꿈인 예술활동을 위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표현하려는 가치에 몰입하는 모습과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삶이 아닌 삶의 절정에 다다른 삶,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대표적인 유미주의 작가로 알려진 서머신 몸은 특히 이 작품에서 주인공 스트릭랜드를 통해 유미주의적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유미주의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문예사조, 탐미주의, 신미주의라고도 한다. 즉 유미주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이 아닌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6펜스로 비유되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자신의 이상인 달만 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소설을 통해서라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욕구를 충족하여 대리만족하고픈 마음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과 6펜스는 유미주의 소설답게 다른 소설보다 줄긋고 싶은 구절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소설 속 구절을 여러분께 더 많이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5년 전 제가 줄그었던 구절들을 찬찬히 낭독해드리면서 오늘 북스타는 마칠게요. 추는 항상 좌우로 움직이고 사람들은 같은 원을 늘 새롭게 돈다. 세상의 평판은 여성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도 위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 몰랐다. 고통을 겪으면 고결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행복이 때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나의 힘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처럼 사람의 자존심에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없을 테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홀로이다. 각자가 일종의 구리탑에 갇혀 신호로서만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공통된 의미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뜻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만 하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안타까이 애쓰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기초회화책의 진부한 문장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 머릿속에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환사 아주머니 우산은 집안에 있습니다 따위인 것이다.